네, 반갑습니다. 축구TV 조현일입니다. 당연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설레발인 건 알지만 그래도 시즌 일정의 10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NBA 경기도 없는 오늘 24-25 시즌 MVP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례발인 걸 알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설레발 치는 재미로 스포츠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후보는 앤서니 에드워즈입니다. 물론 미네소타의 성적이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앤서니 에드워즈만큼은 펄펄 날고 있습니다. 워낙 공격력 좋은 선수고 아이솔레이션, 자 그리고 하이플라이어인데 슈팅도 아예 루키 시즌 때부터 완성형이었고요. 자, 물론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앤서니 에드워즈의 연차 또 나이를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MVP 레더에 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올 시즌 현재 6경기 28.3득점, 5.7 리바운드, 3.3 어시스트, 그리고 헛슬 수치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야투가 46.2%, 3점이 43.2%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의 MVP에 대한 배당이 나쁘지 않습니다. 플러스 900이기 때문에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기록 자체도 팀 성적만 좀 더 좋아진다면 충분히 MVP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 시즌에 조금 더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유투인데요. 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통산 자유투 성공률이 80%에 거의 육박합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하이 6.4개를 던져서 83.6%, 이것도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에 자유투가 말을 안 들어요. 29개 던졌는데 11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유투 성공률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자유투가 62.1%. 그러니까 MVP에 뽑히려면 기록 자체에 모난 곳이 없어야 돼요. 기록이 다 그냥 완만해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게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MVP를 노리는 에드워즈라면 당연히 공수 양면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활약을 펼쳐야 되고 또 보이는 활약도 펼쳐야 되고 팀 성적도 좋게 나와야 되지만 이 과거에 비해서 팀 성적 자체가 그래도 MVP를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줄었거든요. 예전에 웨스트브룩도 6번 시즌인데 MVP 받은 적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팀 성적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에드워즈가 이런 추세로 미네소타를 서부 컨퍼런스 3번 시드, 4번 시드 정도로 이끌 수 있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MVP 후보의 늘 푸른 소나무죠. 니콜라 요키치인데요. 자, 요키치는 덴버 너게츠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말머레 아프고 에런 고든도 부상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5할 승률을 넘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요키치의 이런 활약 덕분이죠. 개인 기록 자체는 지금 동료들이 워낙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졌어요. 니콜라 요키치의 실력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 자, 요키치의 기록을 보시면 정말 미쳤습니다. 6경기 29.8득점, 12.3 리바운드, 9.8 어시스트고요. 심지어 이제 니콜라 요키치가 스틸과 블락 수치가 많은 선수는 아닌데 1.5 스틸에 1블락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필드 골이 56%고요. 3점이 59.3%, 자유투 80%. 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콜라 요키치가 이런 스탯을 유지하고 덴버 너게츠가 플레인 토너먼트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6번 시드만 받아도 니콜라 요키치가 지난 5년 동안 4번 MVP 받는 거 충분히 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엘 엠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MVP를 받을 수 있는 그 수상 기준이 있잖아요. 출전 경기 수에서 이미 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빠졌고 백투백 빠진다고 했으니까 경쟁자들이 출전하지 못하면 결국 기존에 있는 고인물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콜라 요키치는 잘 다치지 않는 선수죠. 그 다음에 지금 본의 아니게 소년 가장돼서 하드 캐리하고 있죠. 그런데 기록이 정말 미쳤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도 플러스 800으로 대단히 높은 편인 거죠.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지난 시즌 파이널 MVP를 제일런 브라운에게 줬어야 됐고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테이텀이 시즌 초반부터 버닝하고 있습니다. 원래 플레이메이킹은 굉장히 좋았던 선수였고 슈팅에 대한 기복이 오히려 이제 롱샷이 많았었는데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3점이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팀은 잘 나가고 있고 이대로라면 동부 컨퍼런스 못해도 이번 시즌 아니겠어요? 물론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결국에는 테이텀이
얼마나 좋은 기록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고. 과거처럼 뭐 50몇 경기 뛰고는 이제 MVP를 받지를 못합니다. 테이텀이 현재까지 기록을 보면 플러스 500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자, 7경기 30.3득점, 그리고 7.6 리바운드, 4.6 어시스트, 1.9 스틸, 0.6 블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커리어 하이 시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투가 48.2%, 3점이 34.2%, 자, 그리고 자유투가 78.5%입니다. 팀은 뭐 상위 시드가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뭐 확실하잖아요. 보스턴 셀틱스가 50승 이상 거두지 못할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텀은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앤서니 에드워즈나 혹은 니콜라 요키치에 비하면 팀 성적이라는 그런 이 변수는 굉장히 남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테이텀이 지금 이런 스탯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팀에 뭐 제일런 브라운, 그다음에 데리 화이트, 뭐 드루 할러데이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또 테이텀이 내가 그런 기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선수들의 이타적인 또 팀을 위한 그런 마인드와 헌신적인 그런 마음가짐들이 테이텀에게 또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이제는 완벽한 베테랑 반열에 올랐고 또 지난 시즌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테이텀의 MVP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드류 할렌 코치와 훈련을 하면서 슈팅의 궤적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루카 돈치치입니다. 자,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실력만 놓고 보면 MVP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죠. 루키 시즌 제외하면 빠짐없이 퍼스트 팀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 NBA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고 현재까지도 뭐 사실 야투 효율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서서히 또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팀 성적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5할 승률에 급급하긴 해요. 그런데 5할 승률, 그 다음에 뭐 6번 시드, 7번 시드로서 MVP를 받으려면 압도적인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루카 돈치치 팀은 7경기를 치렀지만 저희가 이거 찍는 시점에서는 이제 기록을 반영하지 못했고요. 6게임으로 놓고 보자면 28득점, 8.5 리바운드, 6.2 어시스트, 야투 40.4%, 3점이 31.1%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뭐 MVP 가능성이 높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카 돈치치가 이런 기록으로는 무리다. 만약에 이런 기록이, 왜냐하면 예전에 알렌 아이버슨도 40% 넘었을 때 2001년에 MVP를 받았는데 그때는 팀을 동부 컨퍼런스 최고의 팀으로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록으로 받으려면 댈러스 매버릭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제치고 피닉스 골든 스테이트 제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루카 돈치치의 MVP 전선은 약간 먹구름이 끼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첫 10%의 일정만 놓고 보자면. 하지만 서서히 또 야투 성공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돈치치도 언제든지 MVP를 받을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위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현재 소속팀이 7전 전승이고요. 자, 여러 선수들, 챗 홈그랜, 그 다음에 제일런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뭐 그런 개인 기록들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MVP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내다봤었는데 일단 팀이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이슨 테이텀처럼 팀 성적에 대한 뭐 버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팀 성적에 대한 부정적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저스 알렉산더 지금 7경기 치렀지만 이제 6경기로 저희가 계산해서 보면 26.5득점, 6.7 리바운드, 6.5 어시스트. 지난 시즌보다는 뭐 평균 기록 자체가 좀 떨어졌지만 야투 47.1%, 1.8 스틸, 1.2 블락 이런 부분들이 3점이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도 남아요. 3점이 27.9%고 야투 성공률도 지난 시즌보다는 떨어졌는데 자유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에 흔들림이 없죠. 그 다음에 1.8 스틸에 1.2 블락, 허슬 수치가 가드인데 3입니다. 3.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OKC는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1위예요.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1위 혹은 전체 승률 1위, 2위에 오른다면 길저스 알렉산더가 정배당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50의 배당을 받았고 현지에서도 가장 MVP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SGA를 꼽고 있습니다. 자, 에반 시드러이가 이야기하기로 길저스 알렉산더가 현재 MVP 수상자의 페이버릿이다. 페이버릿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뭐 스포츠에서 페이버릿은
반대 용어로 이제 언더독이 꼽히는데 언더독 탑독 뭐 이거는 사실 언더독 페이보릿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길저스 알렉산더가 가장 확률이 높고 현재로서는 루카 돈치치, 제이슨 테이텀, 니콜라 요키치, 앤서니 에드워즈 순입니다. 자, 물론 이 배당 자체가 공식은 아닙니다. DK 스포츠 북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배당을 매긴 것인데 뭐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길저스 알렉산더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루카 돈치치는 한참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만 놓고 보자면 돈치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저는 길저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테이텀, 니콜라 요키치가 맞지 않을까. 앤서니 에드워즈도 가능성은 있지만 앤서니 에드워즈도 지금으로서는 뭐 탑 5 안에 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MVP 레더, 그 다음에 팀 파워 랭킹, 뭐 여러 가지 레더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시즌을 반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른 시점이기도 하고 설레발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컨텐츠와 또 이런 배당들을 보면서 아, 시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또 컨텐츠를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났을 때 과연 MVP는 누가 받게 될까요? 저는 시즌 전부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길저스 알렉산더는 순항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1월에 떠나는 미국 서부 여행도 완판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지만 함께 다 갈 수 없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대신 3월에 저희가 또 조코피TV와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